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세법 기본 이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세법이라는 과목은요, 세금을 다루는 과목인데, 이 모든 세금을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부동산과 관련된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기 위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부동산을 사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부동산을 팔게 됩니다. 결국 이제 살 때는 어떤 세금들이 붙느냐, 또는 갖고 있으면 또 어떤 세금들이 나느냐, 또는 팔 때는 또 우리가 어떤 세금들을 납부를 해야 되느냐, 뭐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본 이론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부동산 세법에 대한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칠판을 통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세법의 이제 학습 방법이라고 볼까요? 그래서 학습 방법. 결국 이제 부동산 세법의 학습 방법은 부동산 세법과 관련된 건 아니고 이제 다른 과목에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세법이 한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 우리가 공시법과 같이 출제가 되죠. 공시법과 같이 총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중에서 어떻게 해요? 세법이 한 20문제 출제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지적법이 한 2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 이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6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올해는 4문제가 늘어서 한 20문제 정도까지 출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시험 공고가 나면 확실하게 지겠죠. 자, 그래서 2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 부동산을 이제 취득을 하고 부동산을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양도를 하게 되죠. 자, 이 단계를 이제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단계별로 어떠한 세금들이 붙느냐. 자, 대표적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이 취득세라는 걸 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하게 되면 이 등록세라는 걸 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사가지고 보유를 하게 되면은 어떤 세금 날라오냐면 재산세를 내라고 고지서가 또 집으로 날라오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 이러한 세금들이 또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서 몇 가지 지역적인 세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세금은 이거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 5가지가 우리가 배워야 될 주요한 세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자세하게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들은 이러한 거고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겠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이론 공부를 이제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정도 해주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의고사, 그 다음에 시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절차가 공부 학습이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실전 능력을 기울여야겠죠. 그 다음에 실전 시험에 맞춰가지고 실제 모의고사를 풀어서 실전 감각을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러 들어가시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흔히 수험생이 얘기하기를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지 이게 합격이 되느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추상적인 얘기 같아요. 근데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보통 이 시험이 이제 일요일 날 보지 않겠습니까? 일요일 날 보면은 그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게 한 일주일인데 일주일 동안 한 전체 과목을 한 번 다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좀 기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같이 하시면은 바로 공부한 걸 공부하시고 문제를 풀면은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왜? 좀 전에 공부했던 거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일주일만 지나면 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억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를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나가야 됩니다. 아무래도 일주일보다는 어떻게 해요? 5일이 날 것이고 5일보다는 3일, 이틀 하루 전날 다 보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 100점 맞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짧은 시간에 1회독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시험의 관건이고 그래도 최소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는 1회독을 해주시는 능력을 좀 키우셔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한 2달이 걸리면은 그 다음 공부할 때는 1달 반,
그 다음 한 달, 그 다음 뭐 3주, 2주, 그 다음에 1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간이 자꾸 단축이 되는 거죠. 공부할수록. 그래서 반복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제 드려보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런 얘기죠. 우리가 출제되는 거는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이 다 출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 중에는 지엽적인 내용도 있고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과는 별 관계도 없는 그런 내용도 아마 교재에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면은 시간을 적게 들여서 합격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가장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공부를 중요 순으로 공부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중요 순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중요하지 않은 거를 나중으로 이렇게 미뤄지는 이런 공부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와 중요하지 않은 것을 그러면 일단 구분을 해야겠죠. 그건 이제 강의 시간에 이 부분은 이제 매년 출제가 된다. 이 부분은 출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 있는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만약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걸 가지고 우리는 중요하지 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출문제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까지 이제 내년까지 19회 이렇게 나가겠지만은 10회 이전의 문제는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 한 10회 이후 문제도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다 풀어보기가 굉장히 벅찹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어때요? 이렇게 나오죠.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16회, 17회, 18회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올해 시험에서도 반드시 출제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회 때 한번 나오고 14회 때 한번 나오고 18회 때 한번 나오고 그러면 어때요? 한 4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또 판단할 수가 있고 여태 한 번도 나오진 않았어요. 이런 부분은 전혀 출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출된 부분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이고 그 다음에 띄엄띄엄일수록 출제 빈도가 좀 적어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수험생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태까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시험은 나올 것 같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출제되었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서는 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예전부터 안 나왔던 것은 앞으로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예전에서 계속 출제가 되었던 거는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겠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파악하려면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기출 문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된다. 그래서 모든 자격시험이 그렇습니다. 뭐 사법고시든 다른 시험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항상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춰야 할 부분은 바로 기출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공부를 하신 다음에 반드시 기출 문제를 풀어보셔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출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제 출제를 가보면은 기출 문제 범위 안에서 출제 그 내용을 선별해서 출제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도 이제 국가시험제 출제하러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예전에 출제되었던 걸 갖다가 조합해서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출됐던 문제는 조금 바꿔줘가지고 다시 계속 출제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야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